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참여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을 향해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 밑에 끝까지 읽어줘. 화딱지 나는 구절이 있으니까.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게 전 세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를 한다는 핵심 국가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탑 10위 중에 모여갖고 일종의 기조연설을 하신 거야.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민주주의 국가라 이거지. 근데 그 상황 하에서 가짜뉴스. 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있는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속에 숨어있는 가짜뉴스들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창피해. 창피하죠. 아니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우리나라처럼 가짜뉴스를 써대면 그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 가장 민주적이고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 정상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가져온 게 우리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지 기사가 없어. 이게 민주주의 국가 110개 국가를 초청을 한 거거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처음 만든 거야. 일그룹 12개 국가를 먼저 만난 거야. 네, 처음 하는 건데 바이든이 최초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10개 국가 중에 12개 국가가 본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에 첫 세션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발언을 했는데 기사가 없네. 왜냐면 지들 욕하는 기사잖아.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거야 이 기레기들이. 기사 없어. 이거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 아니 무슨 뭐 장관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 12개 정상.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화상 통화를 한 건데 기사 한 줄이 안 나 이놈의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해악이 이진숙과 기레기 언론인데. 근데 이해학 씨는 2012년에 MBC 기자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럼 기자도 아니네 지금은? 그러니까 기자 더하기 쓰레기에서 기자가 빠진 거지. 쓰레기만 남은 거죠.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가서. 이진숙 씨한테는 기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안 남아있네. 힘들다. 그렇게 개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쓰레기 맞구만 산술적으로. 넘어갑시다. 네. 네. 아무튼 민주주의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가짜뉴스 척결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다른 정상들한테는 공감이 안 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만약 언론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기존 언론사 뉴스가 아니고 막 그렇죠. 카톡 돌아다니는 이런 거. 아니 카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가짜 뉴스는 유럽에서 말하는 가짜 뉴스는 어떤 거냐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기사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SNS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가짜 뉴스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성국가에서 상대 국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보를 던진 건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서 그 우리는- 가짜 뉴스 처벌법까지 만들어줬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주류 언론이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고 확대를 하고 나중에 들켜도 반성은 안 해. 그러니까. 심지어 해외 수출까지 해 있다 이 가짜 뉴스는. 그렇죠. 뭐 현성월이 총살 당했다. 이런 거 조선일보 썼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그 뭐죠? 평창에 나타났는데 그때 또 나타났다고 썼어.
죽었다고 써놓고. 그러면 그전 자기네 기사는 링크 삭제를 했거나 기사 삭제. 지금은 삭제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나타나고 나서 한참 동안 삭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서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징벌배상금 쳐맞아가지고 언론사 당연하죠. 자체가 없어졌지. 없어졌지.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외국에서 외놈들이 만들어 보낸 뉴스면 뭐 그나마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주류 언론이 해갖고 다른 나라 애들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주류 언론 세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들어갖고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다네? 이따위 기사들을 해외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법적으로든 아니면 뭐 행정 절차가 되든 앞으로 관행적으로는 이러한 게 제발 안 되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는 본다 이거지. 왜?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기레기가 문제예요. 그랬을 때 외국 정상들이 그거 쉬워요. 이러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처리하세요. 아니면 뭐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청부를 해야 돼요. 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변호사비 우리가 모금해서 줄 테니까 막대한 손배 뉴스를 좀 때리라고 해달라니까. 트럼프가 진짜. 지금 나서가지고 그런 거 해야 돼. 저기 부인 관련한 자식들 관련한 가짜 뉴스 조중동 거 그거 날렸던 거 고발만 해갖고 한 1억 달러만 받아줘도 얼마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이런 뉴스 다시는 못하게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기레기 치우는 걸 외주를 줘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BJ님께서 외론 지긋지긋하다고 했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외론과 이진숙은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 소식 매 방송마다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